오늘은 제 유튜브 댓글 읽기와 의사파업에 관련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세히 영상으로 대답도 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댓글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장로 보건수술로 19년째 아직도 하루 2, 30번 좋아질 거다 그러더니 아니더군요. 차라리 장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때는 외출은 되니까. 수술 후 하룻밤도 집을 떠나본 적 없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죠. 야, 지금 이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아질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 진짜 환우의 형제입니다.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네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건을 한 걸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사제, 두파락, 푸른주스 등등 다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푸른주스가 제일 나았던 것 같은데 양을 잘 맞춰서 마셔야 하고 현황님 영상 보고 솔비톨 주문했어요. 이게 포도당인데 알코올 성분으로 돼 있던데 괜찮겠죠? 이분도 이렇게 지사제, 듀파락, 푸른주스 등등 다 해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병원에서 말해줘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알아서 찾는 방법들이고 뭐 솔비톨 주문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알코올이라고 되어 있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단맛을 내지만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 칼로리 자체도 낮은 그런 성분입니다. 8살에 겪었다는 소아암 이야기도 부탁합니다. 혹시 그 일이 그 이후 직장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8살에 겪은 소아암은 일단 횡문근 육종이라는 그 암인데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도 했었습니다. 직장암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직장암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사전적인 정보들이 나오는데 정의, 종류, 발생 부위, 관련 통계, 위험 요인에 골반 부위 방사선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소아암 횡문근육종 치료를 할 때 골반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었고요. 골반에 방사선 조사를 받은 환자는 일반인보다 상부 직장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선 조사 후 약 10여 년이 지나서 후에 암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기가 막히죠? 소아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14년 정도 후에 직장암이 생겼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4cm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5-6번을 화장실을 갑니다. 너무 힘들고 한 번 가면 1시간 정도 앉아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네요. 장로 차고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자, 저의 댓글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계신 장로 보건 환자분들이 많은데 장로 차고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할 정도인데 왜 장애인이 아닐까요? 문제가 큽니다, 진짜. 이 직장암 후유증을 호소하는 영상에 댓글로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라는 댓글. 그러니까 죽어보셨나봐요. 어떻게 아시죠? 죽는 것보단 나은지? 이런 분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직장암 치료에 대한 이 방향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연세대 암병원에도 장로장애인 화장실 설치되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한 손에 꼽게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일본에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장애인 화장실이 연세대 암병원에 있지만 장로장애인들은 부산에도 있고 뭐 동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고 다 있는데요. 더 나은 삶을 바라봐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고 찾아야죠. 직장 환자들이 장로 보관하면 나중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 말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 정말 태반이 허구입니다. 국소 절제한 경우는 몰라도 전절제의 경우 그냥 장애인입니다. 푸른주스 마시건 지사제를 먹건 변이 참는 게 불가능해서 수시로 변질이고 사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장애인이 아닐까요? 맞아요. 전혀 일상생활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괴롭죠. 지금 9년째 철저하게 지사제 필수, 장애 아닌 장애인. 이 정도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나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안 나아진다, 몇 년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장로를 달아야만 장애 인정이 된다는 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의료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좋아. 장로 복원을 했을 때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회복이 된다고만 말하시죠?
알아야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안 나아진다고. 지금 19년째, 12년째, 5년째 안 나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개선할 의지도 없는 거고, 남 일이니까. 그냥 장애 인정을 해주고 그에 대한 그런 클리닉도 더 연구를 해서 만들어줘야죠. 많이 불편해? 아, 견뎌봐, 참아봐, 나아질 거야. 그래도 불편해? 그럼 장루 다시 달아줄까? 가 아니라 그런 무식한 흑과 백의 선택지 말고 살려놨다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요. 의사 파업 이것만 봐도 직장암 환자들 치료법이나 그런 클리닉이라든지 발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의사 파업만 봐도. 의사가 파업을 한다? 제가 알기로 선서가 있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의학의 아버지. 의사가 되기 전에 한다고 알고 있어요. 뭐 제네바 선언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풍미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그러지 않고 있죠.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그러지 않고 있죠. 나는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유지 못하고 있죠.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다하지 않고 있어요. 의사 파업 그 자체로 이 선서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선서를 왜 하신 겁니까? 의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의사 파업을 하신 분들은. 이걸로 미뤄봤을 때 환자는 남이에요, 남. 환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썩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상태가.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의사가 환자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 투쟁! 의사가 있어야 환자도 있다? 무슨 얘기해봤습니다. 저의 심정과 생각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컨텐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